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때가 많죠. 무릎이 조금 뻐근하다거나 허리가 아침마다 뻐근하다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요. 그런데 사실 더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세네카입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로마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혹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요.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사상의 흐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세네카는 평생 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온갖 음모와 위험 속에서 살았지요. 그러다 결국 황제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삶 속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수많은 편지와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건강에 대한 걱정,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세네카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도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어쩌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께서는 이 문장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진리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생각할 때는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할 줄 알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몸도 그에 따라 안정을 찾게 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칩니다. 내일 병이 악화되면 어쩌지? 다음 달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자녀가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에게서 오늘의 평화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나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네카 역시 이 질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공허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 방법들을 제시했지요. 우선 세네카는 우리에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혈압이 높다거나 혈당이 높다거나 어디가 좋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해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나온 검진 결과 자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로 이미 형성된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운동을 할지,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대응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시지요. 이러다가 큰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로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세네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걱정이 당신의 몸을 더 낫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나요? 불안과 걱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에너지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사와 상담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연습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루틴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지요.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자칫 외부의 정보와 자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분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침대에 그대로 앉아서 몇 번 깊게 숨을 쉬어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5번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시작하는 건강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특히 산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주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자연을 관찰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숲길을 걷는다면 더욱 좋지요. 나무들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걷는 게 힘드시다면 그냥 집 앞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나 거리가 아니라 걷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숨이 들고 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걷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걱정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놔둡니다.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생각이 왔다가 가는 것을 구름이 지나가듯이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1분도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차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도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 텔레비전을 보시기 전에 잠깐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든지,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다든지,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든지,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면 우리 삶이 생각보다 많은 좋은 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성취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지만 세네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는 언제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분도 크게 아프시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기 시작하셨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분은 자신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으셨지요. 제가 그분께 어떻게 그렇게 변하실 수 있었냐고 여쭤봤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다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 갇혀서 남은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당신, 그렇게 풀이 죽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해봐요. 그래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말한 영혼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건강한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시나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면이 건강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면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내면을 돌보는 일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세네카 자신도 평생 동안 자기 자신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화를 냈고,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애썼지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침, 낮, 저녁의 루틴도 좋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호흡 연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호흡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과 몸 모두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간단한 호흡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셋을 세면서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다시 셋을 세면서 내쉽니다. 이것을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이 호흡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병원 진료를 기다리면서 혹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이렇게 몇 번 깊게 호흡하시면 훨씬 차분해지실 겁니다. 호흡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변화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세네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고요.
하지만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날 수 없더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혹은 취미 모임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나이에 관계없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마음을 돌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혹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슬플 때 위로가 되고, 기쁠 때 그 기쁨을 더해주고,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화분에 꽃을 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변화, 생명의 순환, 성장과 쇠퇴, 이 모든 것이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세네카는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려고 하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다면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내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익숙하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지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몇 초, 몇 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5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한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하고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